네, 육강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과학 배워보겠습니다. 산화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 여러분 교과서 86쪽입니다. 오늘 식물의 구조와 기능 그 중에 7번째 시간 열매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꽃은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꽃은 무엇을 만드는 일을 한다. 뭘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바로 씨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뭘 통해서?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지면서 씨가 만들어지는데, 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꽃가루 맞이라고 합니다. 또는 수분이라고도 해요. 수분. 자, 기억나죠? 그럼 오늘은 열매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씨가 퍼지는 다양한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열매의 생김새 알아보기. 여기 이렇게 꽃이 있죠. 이쪽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에서 이제 꽃가루 바지가 일어나면 이렇게 씨가 생깁니다. 바로 꽃가루 바지가 된 암술 속에서 씨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고 점점 자라나서 이렇게 꽃이 없어지고 큰 열매만 남게 되는 거죠. 바로 그리고 그게 익어서 사과가 되는 거고요. 씨가 자라는 동안 씨를 싸고 있는 암술이나 꽃받침 등이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이거는 꽃마다, 식물마다 조금씩 달라요. 암술이 되는 경우도 있고 꽃받침 등이 꽃받침이 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열매는 이 껍질 부분, 그러니까 암술이나 꽃받침 등이 자라서 생긴 껍질과 안쪽에 생긴 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모두 이렇게 생겼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단풍나무 열매인데 이렇게 마치 무슨 부메랑 같이 생겼죠? 부메랑 같이 이렇게 모양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모양이 왜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열매가 하는 일을 알아보면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그쵸? 열매는 어린 씨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씨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이렇게 단단한 과육이라고 하죠. 과육이 있죠. 이렇게 씨가 혹시나 상하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민들레씨죠.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익은 씨를 이제 멀리 퍼뜨리는 일도 합니다. 이해됐나요? 두 가지. 어린 씨를 보호하고 씨가 다 익으면 멀리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열매의 역할 두 가지예요. 그럼 이제 식물이 씨를 어떻게 퍼뜨리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거는 박주갈이라는 식물의 씨앗이고요. 이거는 버드나무 씨앗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그쵸, 뭔가 이렇게 털이나 실 같은 게 자라 있죠. 이런 식물들은 씨를 어떻게 퍼뜨리느냐? 가벼운 솜털이 있어서 바람에 날아가서 퍼집니다. 대표적인 게 민들레죠. 앞에 나왔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람에 날려서 씨가 다른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식물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에는 민들레, 박주갈이, 버드나무 등이 있고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런 단풍나무라든지 가죽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어떻게 씨앗을 퍼뜨릴까요? 네, 바로 이런 날개 모양이 있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갑니다. 이거는 마치 부메랑 같죠? 그래서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가서 씨앗을 퍼뜨립니다. 예로는 단풍나무, 가죽나무가 있고요. 다음, 이건 봉숭아, 그 다음에 제비꽃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이 두 식물은 어떻게 씨앗을 퍼뜨릴까요?
모양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죠. 이 두 식물들은 바로 열매 껍질이 터지면서 씨가 튀어져 나가면서 씨앗을 퍼뜨립니다. 왜 여러분들 풍선 터뜨리면 안에 있는 공기가 빵 하고 나가죠. 그런 것처럼 이 열매의 껍질이 터지면서 씨앗이 튕겨져 나가면서 씨앗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물의 예로는 봉숭아, 제비꽃, 괭이밥, 그다음에 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독고말이랑 우엉이라는 식물들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씨앗을 퍼뜨릴까요? 보면은 이렇게 뭔가 가시 같은 거, 마치 무슨 바다에 사는 성게 같이 이렇게 가시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씨앗들은 갈고리가 있어서 동물의 털 또는 사람의 옷에 붙어서 퍼집니다. 도깨비 마늘, 가막살이, 독고말이, 우엉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을에 이때쯤에 풀숲을 헤치다 보면은 풀숲을 헤쳐서 지나가다 보면은 옷에 이런 씨앗들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벚나무, 그다음에 겨우살이라는 식물들의 열매들입니다. 이건 어떻게 씨앗을 퍼뜨릴까요? 그냥 모양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이 씨앗들은 동물에게 먹힙니다. 일단 이 통째로 먹혀요. 그 다음에 씨가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배설물로 나와요. 근데 똥을 허공에다 공중에다 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똥이 싸고 나면은 바닥에 떨어지겠죠. 땅에. 거기서 다시 식물이 자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벚나무, 그다음 겨우살이, 참외, 찔레꽃 등이 이런 방식으로 씨앗을 퍼뜨립니다. 세 번째, 연꽃이나 코코야자. 이런 열매들은 일단 연꽃은 어디 살아요? 물 위에 살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 떠서 열매들이 씨앗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들은 안이 비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런 거 연꽃, 수련, 코코야자 같은 것들은 물에 떠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잣나무, 그다음에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도토리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퍼질까? 앞에 나왔던 벚나무랑 좀 비슷한데 이것들은 특히 도토리는 여러분들 누가 먹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아는 다람쥐가 보통 도토리를 좋아하죠. 근데 이 도토리는 다람쥐가 바로 캐서 먹는 게 아니라 어디다 저장을 해놔요. 그렇다가 다람쥐가 이제 어디다 심어놨는지 까먹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땅에 저장한 뒤에 찾지 못한 것이 싹이 트게 됩니다. 이렇게 씨앗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험관찰 40쪽에 식물이 씨를 퍼뜨리는 다양한 방법을 조사해 써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거 40쪽에다가 방법 쓰고 식물 이름들 한번 정리해서 써주세요. 네, 썼죠?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이 실험관찰 40쪽입니다. 열매의 생김새나 씨가 퍼지는 방법을 응용하여 발명거리를 떠올려보고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자료를 보여줄 테니까 예시자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먼저 선생님은 이런 발명품을 생각을 해냈어요. 바로 캡슐 내시경이라는 겁니다. 내시경이 뭔지는 알죠? 이렇게 사람 몸속에 있는 장기의 상태들을 보는 그런 의료기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내시경을 만들어서 초소형 렌즈를 넣고 건전지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걸 응용한 거냐? 벚나무 열매, 일명 버찌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아까 어떻게 씨앗을 퍼뜨린다고 했어요? 동물이 먹은 다음에 배설을 통해서 씨앗을 퍼뜨린다고 했죠. 그래서 응용할 특징은 동물의 몸속을 거쳐서 똥과 함께 나오는 성질과 동물의 몸속을 거친 뒤 밖으로 나와도 기능을 할 수 있는 씨의 특징을 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만의 생각으로 한번 발명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열매는 씨와 껍질로 되어 있고 어린 씨를 싸서 어떻게 한다? 제일 중요한 거 어린 씨를 보호한다. 그리고 씨가 익으면 멀리 퍼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열매가 씨를 퍼뜨리는 방법은 열매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는 거.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동물이 먹었다가 똥을 싸서 퍼지기도 하고요. 물에 떠서 이동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사람이나 동물 몸에 붙기도 하죠.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식물의 구조와 기능, 뿌리부터 시작해서 뿌리 시작이 아니었죠. 그 식물의 세포부터 시작을 해서 뿌리, 줄기, 잎, 꽃, 열매까지 다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정리해 볼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원래 식물 연극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연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학교 와서 시간이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